어찌됐건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상존하는 위험들에 대응해서 적응할 것이냐, 그리고 전환시킬 것이냐. 근데 이에 앞서서 일단 우리의 과거 행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세기의 산업사회는 21세기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은 변화가 없는 어떤 안정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은 항상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가치관들이 많았어요. 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러다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아니 그걸 왜 지금 고민하십니까? 그냥 평상시를 전제로 전쟁이 나는 것 같은 이상한 상황들을 전제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적절한 대비책 내지는 대응책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 의사결정을 크게 좌우시킬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의사결정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은 굉장히 평균적인 그리고 통계적으로 평균에 가까운 그리고 굉장히 무난한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이었고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 어떤 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난다. 그럼 결국 그 새로운 산업이 뭐냐에 관심 있는 거지. 그 무너진 사람들이 산업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뭐 덜컹거리면서 뭐 하드 랜딩 하냐, 아니면 뭐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 하냐 이런 경로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 수렴점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이런 패턴입니다. 우리 사실 의사결정이라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그냥 언짢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큰 위기가 닥쳐서 우리가 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뭐랄까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 영어로 하면 둠 스토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복력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세기말적인 생각들을 또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 자체를 굉장히 좀 의사결정이나 평상시 생각에서 많이 제거하는 결국 통계적인 에라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뭐 일찍이 토마스 쿤 같은 이 과학 철학자들은 뭐 이런 어노말리, 이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이제 좀 더 관찰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저희는 이 튀는 놈들, 이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걸 갖다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에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과거 유목민들 요즘 뭐 노마디즘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유목민의 호라이즌탈 스캐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목민들이 이제 초원에서 가축들을 이제 방목을 하죠. 방목을 하면서 이제 지평선들을 쫙 스캐닝을 합니다. 근데 그 지평선에서 뭔가 이렇게 먼지가 일어나는 그러면 이제 유목민들은 고민을 하죠. 저 먼지가 큰 군대가 돼서 나한테 다가올 것이냐 아니면 이 먼지는 그냥 먼지로 바람에 흘려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냐. 다시 말하면 큰 군대가 된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창발적 현상들이 벌어질 때 이거에 대해서 어린 유목민이 저쪽에서 먼지가 일어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정상적이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에서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입 닥치고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이 유목민들은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어느 누가 저쪽에서 먼지를 봤다. 그럼 그 먼지에 다 같이 관심을 갖고 그것이 이머전시냐 아니면 없어지는 그냥 먼지일 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굴러갔던 사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어, 여름방학이 닥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요. 방학 계획이죠. 나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아침 9시에 잔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뭐 재밌는 거는 그 계획을 지키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 못 지키느냐? 그럼 뭐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왜 세우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못 지키냐 하면 물론 이제 개인이 게을러서 못 지키는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뭐 상황들이 변하기 때문에 계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계획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그 야심찬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상황 변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는 이런 계획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세기형 안정적인 사회에서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이 21세기형 사회에서는 상황이 하도 변하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뭐 아베도 올림픽을 하고 싶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러면 계획이 필요 없냐? 물론 이제 그걸 그렇진 않죠. 계획이 상황 변화가 잦은 상황이라도 계획은 어떤 하나의 원칙 내지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상황 변화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적응적으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제 계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서 그때그때 내가 상황 변화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이런 적응적인 자세들이 중요한데요. 일찍이 이에 관련해서 이제 일찍이 윌답스키나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최병선 교수와 같은 이런 뭐랄까 이 정책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언제 온다고 예측하거나 아니면 뭐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 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방 전략이 유효하지만 반대로 언제 위기가 닥칠지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굉장히 미중유의 상황들이죠. 전례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거를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회복 전략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회복력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성을 갖추고, 얼마나 맷집을 갖추고, 얼마나 유연성을 갖추고, 얼마나 적절하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게 이미 80년대 뭐 사회가 인문사회과학자들도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리우 회담 이후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사실은 그로부터 한 십몇 년 후에 뭐 허리케인 커트리나라든가 뭐 아니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걸 겪으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 지속 가능하면 뭐 하냐? 뭐 당장 여기서 큰 위기가 터져가지고 뭐 우리가 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결국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장기적으로 슬로우하게 변하는 이 장기의 어떤 궁극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궁극의 우리의 수렴점을 얘기하는 건데, 당장 그 경과에 있어서는 그 경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이 더 중요한 요인이 아니냐.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달성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 가능하려면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위험이 크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회복력이 크면 지속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력에 대한 개념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로스나 디벨롭먼트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프라스퍼러티, 즉 번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도 뭐 그로스 디벨롭먼트, 성장이나 발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서구권에서 이 번영, 프라스퍼러티라는 표현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좀 회복력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뭐 낯선 개념 같지만 이미 우리 사이에 충분히 최근 한 10년, 20년간 논의가 되었던 개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회복력의 진수를 담고 있는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번역할 때 이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국지적으로 행동하라, 뭐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가슴에 좀 잘 안 와닿죠. 왜 그러냐? 조금 번역을 바꾸면 행동은 지역적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의 사고는 전체 시스템, 이제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전체 지구겠죠. 이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주로 토탈 사커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옛날에는 이제 축구를 잘한다는 게 이제 공격수는 공격만 잘하면 되고 이제 수비수는 수비만 잘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이 토탈 사커가 나와서 깨졌는데 수비수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격수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따로 있지만 뭐 어찌됐건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할 수 있는 결국은 시스템 전체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하나의 개체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는 점점 뭐랄까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는 사회라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면 정부가 알아서 어떤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을 뭐 다 해결한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덕목이었죠. 그런데 뭐 그런다고 저는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결국 내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은 나는 사회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물을 씁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물을 쓰는데 그 물이 수도꼭지에서 틀면 물이 나오죠. 뭐 어디서 나오는지 사실 저는 몰라도 되고 물을 잘 쓴 다음에 버리면 하수도로 나가는데 저는 상수도료와 하수도 그 처리료를 다 내기 때문에 돈을 충분히 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물을 쓸 권리가 있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면 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비록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이 물을 틀면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낸 그 상하수도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전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물을 써야지. 즉 한 명의 한 명의 개개인이 전체 시스템을 생각하는 깨어있는 개인으로서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복력 똑같습니다. 회복력도 같은 개념이죠. 결국 우리 하나하나가 깨 있어서 역량을 갖추고 그런 어떤 전체 사회를 생각하면서 사회적인 책임과 참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K 방역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인데 결국 지역화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있지만 결국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그냥 개인들은 한없이 작아지고 뭐랄까 이 거대 사회 속에서 그냥 휩쓸려 나가는 거죠. 자기는 평생 일했지만 뭐 IMF라는 큰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직장을 잃어버렸던 상황.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신의 역량을 닦아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정작 사회에서는 뭐 일자리를 줄 수 없는 이런 헬주선의 상황. 결국 개인의 노력이나 이 효능감이 발휘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사람들이 주민들의 효능감으로 지역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서 깨어있는 지역들이 하나하나의 핵이 돼서 그런 핵들이 모여서 다핵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로컬라이제이션이 기반이 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복력의 하나의 중요한 결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핵적 거버넌스, 폴리센트릭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된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하나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회복력은 결국 우리가 21세기형 위험 그리고 21세기형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 아니었나 이런 의미에서 이 개념이 호출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회복력 강좌 특히 이제 생태적 회복력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적 재생주기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후속 강좌를 꼭 들어주실 것을 이제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